Your whole life. Talking to them. I got a bummer. Hey, you got a bummer. Hey, me.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작은 시골 마을인 오드의 외진 곳. 이곳에 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휘테커 가족. 겉모습이 어딘가 불편한 듯 보이기도 하고 기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극단적인 근친상간의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드 마을에 단절된 채로 살면서 근친상간을 무려 3대째 이어온 휘테커 가족. 그 결과 이런 기형적인 모습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다큐 제작자인 마크 레이터가 2004년에 그들을 취재하며 휘테커 가족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후인 2020년에 다시 찾아가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리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휘테커 가문의 역사는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존과 그레이시가 아이를 가지면서 시작이 됩니다. 존의 아버지는 헨리 휘테커였고 그레이시의 아버지는 존 휘테커였습니다. 헨리와 존은 일란성 쌍둥이였고요. 한마디로 존과 그레이시는 사촌 관계였죠. 사촌 간에 결혼을 한 존과 그레이시는 무려 15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첫째인 에일린 바이올렛 휘테커는 1937년에 태어났으며 프랭키라는 아들이 낳았고 97년 6월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둘째인 에머리 리 휘테커는 생후 한 달 만에 폐렴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셋째인 바바라 휘테커는 40년 9월에 태어났고 2008년 10월에 사망했습니다. 다음은 42년에 태어난 나니 루 휘테커와 43년에 태어난 코니 진 휘테커. 이 둘에 대해선 별로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섯째인 프레디 리 휘테커는 44년에 태어났고 04년도에 제작된 마크 레이터가 제작한 다큐멘터리에 출연하기도 했으나 2013년 5월에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일곱째인 로레인 휘테커는 46년에 태어났으며 79년도에 티미 휘테커를 낳았고 지금까지 오드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다큐에도 나오지만 언어 능력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여덟째 메리 메들린 휘테커는 48년생이며 태어난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홉째인 존 웨이드 휘테커는 50년에 태어났고 22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5명의 자녀와 몇 명의 손자, 심지어 1명의 증손자까지 두었다고 합니다. 열째인 베티앤 휘테커는 이 가족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이며 그녀의 어머니에게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나머지 가족들을 돌볼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52년에 태어났으며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가족들을 대표해서 쇼핑이나 대외 활동 등을 전부 도맡아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거의 정상처럼 보입니다. 11째인 데니 레이 휘테커는 53년생이며 다큐에 나오는 휘테커 가족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를 보입니다. 로렌과 마찬가지로 말을 할 줄 모르며 보통 베티가 대신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12째인 레리 휘테커는 56년생, 그 다음 13째인 케네스는 57년생입니다. 마지막 두 남매는 59년에 태어난 주디 케이 휘테커와 60년에 태어난 마이클 스티비 휘테커입니다. 주디는 2021년 8월에 사망했고 마이클은 2001년 7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자식들은 근친으로 인한 기형과 심장질환으로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오드마을에서 같이 살고 있는 휘테커 가족 구성원은 7째인 로레인과 그의 아들인 티미, 10째인 베티, 11째인 레이, 그리고 13째인 케네스라고 합니다. 이들 중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베티와 케네스 뿐입니다. 티미를 제외하고 학교를 간 사람도 아무도 없다고 하네요. 나머지는 말을 못하며 짖으면서 대답을 하지만 베티의 말로는 말을 못할 뿐 알아는 듣는다고 합니다. 보통 대답할 때는 짖거나 마음에 안 들 때는 물건을 발로 차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째인 존과 12째인 레리는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며 가끔 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머지 구성원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고 말도 하는데 정확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휘테커 가족은 그들의 집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가족 몇 명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도 몇 번 나갔었지만 좋지 않은 시선을 받은 이후로는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휘테커 가족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괴롭히기도 하며 장난도 많이 쳤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처음 마크 레이터가 그들을 찾아갔을 때
괴롭히러 온 사람인 줄 알고 이웃 사람이 샷건을 들고 쫓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크 레이타는 베티에게 왜 가족들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물었지만 베티는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 케네스에게는 눈이 사시인 이유를 알고 있냐고 물었지만 케네스는 석탄 채굴 때문인 것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문서에 따르면 그들의 아버지 존 휘테커는 탄광 노동자였다고 하네요. 휘테커 가족들은 그들의 기형이 근친으로 인한 유전적 발생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은 어릴 때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도 합니다. 그나마 정상인 베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요. 글쎄요. 생활 여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집은 거의 쓰러져가는 컨테이너이며 내부 가구들이나 전자기기들도 낡았고 청결 상태도 안 좋아 보입니다. 사실상 베티가 모든 집안일이나 생활을 담당하지만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도 대단한 건 베티는 자신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정상인 걸 인지하고 어머니에게 평생 가족을 돌보겠다며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오두마을에 남아 형제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레이에게 여자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레이타. Ray, you ever have a girlfriend? Who's that? No. 사실 근친이라 하면 영화 데드캠프나 다른 공포 영화에서 자주 쓰이는 소재로 뭔가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휘테커 가족을 보면서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기 없이 천진난만한 행동을 하는 레이나 티미를 보고 미소가 지어지는 장면도 많았어요. 물론 근친은 기형을 유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기시 되어야 하지만 부모가 한 것이지 그들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저렇게 태어났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도와가며 사는 모습이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도 느껴졌습니다. 마크 레이타는 이들을 돕기 위해 모금단체를 만들었으며 총 46,433달러를 모금했다고 하네요. 모금액으로 집수리도 하고 월마트 가서 같이 쇼핑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레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트에 가는 거라며 좋아합니다. 다행히도 마트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아주네요. 감자칩을 좋아하는 휘테커 가족들, 벨트도 사고요. 여자 코너에서 옷을 고르는 레이, 이상한 옷을 보고 생각에 빠진 레이. 이렇게 여러가지 쇼핑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그들의 출생이나 가문의 비밀은 충격적이지만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일 뿐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가족끼리 싸우는 이 각박한 시대에 서로 아낄 줄 아는 휘테커 가족들이 참 순수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